를 유심히 본 적은 없는데 아마 개편을 이게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전체적인. 개편을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새로 저희 이사님이 한 분 초빙이 돼 가지고 네, 오신 분이 계셔 가지고 아마 그분이 CJ 쪽에서 뭐 일을 하셨다고 하고 뭐 엔잡러 그런 사이트를 뭐 하셨었던 분이라고 해서 오셔 가지고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신데, 사실 그런 걸 회사 내부적으로 그런 일들이 진행될 때 막 이렇게 소통하는 편이 아니어 가지고. 음. 근데 홈페이지를 뭔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분이 음. 이렇게 저렇게 정보도 좀 찾고 회사 돌아가는 걸 좀 파악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인제 고 방식이 그 웹 1.0 시대의 홈페이지 고 방식이거든요. 음. 예. 그리고 블로그 방식이 웹 2.0 예. 고런 식이고, 그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담당자가 자기 페이지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냥. 음. 담당자가 내가 관여하는 부분은 내가 책임지고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만들기도 기획도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예. 그리고 그게 합쳐져서 홈페이지가 되는 거. 그게 인제 요즘 홈페이지예요. 예. 음. 그래서 얼른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선영 님은 지금 그 회사명이 유연 예. 공간 유연공간 홈페이지 주소는 어떻게 돼? 없습니다. 저도 거의 블로그로 예. 그냥 모든 거 소통 메인으로 잡고 있어요. 예. 근데 그 대표님 만나서 페이스북으로 조금 점차 이동 중에 있어요. 네. 우선 그래도 그 맛만 오늘은 보는 걸로 예 그렇게 하시자고요. 안선영 님 저기 컴퓨터 화면 네. 공유 한번 해 봐 주세요. 네. 처음부터 이렇게 빈손으로 따르시네요. 공유. 자, 그 상태에서 예, 새 탭 하나 열어 보시겠어요? 예. 거기 보시면 거기에 메뉴에 저기 사이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메뉴 한번 눌러 보세요. 빨간 선형 앞에 점점점이요. 아니 그 아래. 예. 예, 거기에서 구글 드라이브를 먼저 들어가세요. 구글 드라이브. 네. 예. 드라이브 들어가셔 가지고 내 드라이브에 네. 현재 네. 유연 공간 폴더가 있나요? 있네요. 예. 더블 클릭. 네. 되셨죠? 네. 보면 인제 시트만 있잖아요. 네. 예. 자, 그 상태에서 일단 상단 좌측에 세로 만들기를 눌러 보세요. 좌측에 세로 만들기. 네. 네. 그리고 아래 더보기. 네. 예. 세 번째 구글 사이트 도구. 네. 예. 만들고 공유. 제목 없는 사이트 저 위쪽에 있는 데를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요? 예예. 거기에다가 유연 공간. 예. 그리고 내 페이지 제목에도 유연 공간. 예. 되셨죠? 예. 그리고 오른쪽에 이 기다란 영역 접을 수 있는 그룹 아래를 요렇게 좀 스크롤해서 내려 보실래요? 예. 그러면 이미지 캐러셀이라는 게 보이시죠? 네. 예. 고걸 클릭하고 예. 여기에다가 지금 컴퓨터에 이미지 적당한 게 있을까요? 몇 개라도? 어떤 이미지가 유형 공간에 홈페이지를 만든다면 첫 화면에 띄우고 싶은 몇 개. 글쎄요. 일단은 예, 업로드 선택해 보세요. 네, 한번 찾아볼까요? 예. 작품을 찾아볼까요? 나중에 할 거 생각하고 지금은 그냥 예, 대충
가로로 약간 긴 것들이 좋아요. 가로로 긴 것들 한 3장 정도만 선택을 해봐 주세요. 가로로. 또 긴 예, 거. 같은 갖고 하셔도 돼요. 예. 가로로 긴 거요. 그냥 작품 사진을 조금 올려볼까요? 예, 그거 한 3장만 골라 보시겠어요? 가로로 되어 있는 게 조금 나아요. 예. 가로로 긴 거요. 제가 그렇게 세로로 긴 것만 그렸네요. 얘로 할까요? 그렇죠. 얘로 할게요. 예, 한 예. 3장 할까요? 우선 한 장씩 하셔도 돼요. 열기. 예. 그러면 또 플러스 누르고 또 하고 플러스 누르고 또 하고 이렇게 하시게 되겠죠? 예. 네. 네, 가장 최근에 했으니까 이 올리고. 예, 그다음에 파란 삽입. 네. 자, 이렇게 됐죠? 그거를 가로로 늘려 가지고 그 가로로 한번 늘려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그 파란 동그라미. 예, 예. 그래서 마지막 선. 예, 거기 말고 그 바로 앞선. 예.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그냥 꽉 차고 여기 3개짜리가 그냥 붙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리고 맨 아래로 저 스크롤을 위로 해서 맨 아래에다가 마우스 네. 갖다 대 보세요. 위로 해 놓고 맨 아래 부분 경계에 더 아래, 더 아래. 예. 지금 저희가 없으면 그럼 그 상태에서 네. 예, 일단 게시 눌러 보시겠어요? 게시. 상단 오른쪽에 게시. 예, 거기에다가 유연 공간 그 영문 약자를 보통 뭘로 쓰기 원하세요? 그냥 보통은 유유 이렇게 해서 아트로 유유 밑줄 아트요. 네. 예. 그렇지 않나요? 밑줄 한번 빼보실 수 있을까요? 예. 자, 그 상태에서 게시 눌러 주세요. 네, 언더바가 예, 그다음에 하단에 보기 눌러 주세요. 네. 오. 이게 현재까지 홈페이지 상태인 거예요. 네. 이거 예, 예. 이렇게도 만든다고요? 예, 그리고 옆방 네? 이렇게 그냥 쉽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우리 교육 받은 분들 네. 예, 필요하면 홈페이지 우리 지금 바로 만들자고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네. 자, 이제 다시 이 창은 닫고 예, 네. 예. 그 상태에서 페이지 가 보세요. 페이지 삽입 말고 예, 페이지에 플러스 누르셔 가지고 하단에 예. 뭐 그렇게 하셔도 되긴 되는데 다시 플러스만 눌러 예, 마우스 이렇게 갖다 대면 요렇게 3가지 형태로 요렇게 될 수 있죠. 메뉴 섹션, 예, 그다음에 페이지 삽입, 새 네. 링크, 새 페이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예. 그 상태에서 새 페이지 일단 해 보세요. 예. 자, 그래 놓고 거기에다가 예. 사업 소개 아니면 회사 소개 뭐 이렇게 그리고 일단 완료 누르세요. 예, 또 플러스 누르시고 예, 대표 인사말 또 누르고 오시는 길 완료. 예. 자, 또다시 게시만 눌러주세요. 여기 다 생겼네요. 그럼요. 예. 이거 하나 더 눌러요? 아니요, 상단에 파란 게시. 게시요? 예.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은 하시고 네. 게시 앞에 있는 게시 앞에 있는 설정 마크 예. 누르시고 맨 아래에 체크 풀어주세요. 이거 생각보다 뭐 그렇게 유용하지 않아요. 저장. 예, 그 다음에 게시. 자, 그 다음에 보기. 하단 중앙에. 예. 예, 상단의 메뉴들 눌러보세요. 오. 아니, 이렇게 쉽게 된다고요, 이게? 네?
이렇게 쉽게 되는 거라고 예,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원래 홈페이지라는 게 그냥 장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보다 훨씬 쉬워요.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모르니까 그냥 몰라서 그냥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네. 위에 주소 중에 그 주소창에서 주소에서 홈자만 빼고 슬래시 빼고 슬래시 홈을 빼고 나머지만 복사해 보세요. 싹 앞에까지 네. 되셨죠? 네. 예, 그 다음에 cccv.to 슬래시 여기다 쳐요? 예, 거기다 그냥 타이핑 하셔도 돼요. 예. cc 그때 만들어 놓으신 거 있죠? 네. 예. 여기죠. 그래서 마이 페이지 누르시면 예. 그리고 왼쪽 맨 아래 나의 CCCV 네. 예, 거기에다가 아래로 좀 내려가셔가지고 예, 나의 CCCV 추가하기 누르시고 더 위에요. 위에 있어요. 파란 거. 예, 그 파란 거. 예. 그리고 맨 위에 링크. 예. 그리고 유형 공간 홈페이지라고 써주시고 아래 URL에 붙여놓고. 이게 안 붙여지네요. 안 예. 하고 콩물 이거였나? 여기 예, 예, 맞아요. 요거였죠? 예. 이럴 때 컨트롤 X를 누르세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X. X요? 아, 범위 지정한 다음에 컨트롤 X. 네. 예, 그러면 복사된 게 확실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막연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아요. 예, CCCV 다시 가보시고, CCV가 얘인가요? 예, 그 다음에 URL 붙여놓고, 예, 네. 그 다음에 뭐 위에 유형 공간 한 번 더 클릭해야 저장이 되거든요, 원래는. 예, 변경됐다고 나오죠? 얘를 제일 예. 위로 올릴까요? 자, 이제, 상단 오른쪽 공유하기 앞에 있는 주소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안선영님의 그 허브홈에 유형 공간이라는 게 생겼고 선택을 하면 그러면 유형 공간 홈페이지가 바로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그죠? 네. 홈페이지 만드는데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지금 한 15분 걸렸나요, 저희? 그치요? 예, 네. 근데 요거를 몇 시간짜리로 강의를 해달라 그래갖고 제가 지금 요즘 조금 머리가 아파요. 자, 이제 가셔가지고 원래 그 수정하던 거 있죠. 지금 중앙쯤에 있는 거. 예, 거기에요. 이제는 네. 조금 다른 걸 해볼 거예요. 예. 네. 자, 그 게시 앞에 보면 점 3개 보이시죠? 네. 예, 거기 여기서 하면 더 오히려 복잡하고 그 앞에 사람 플러스 네. 네. 거기에다가 저는 이미 들어가 있죠. 왜 그럴까요? 이 공유 폴더. 폴더에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폴더를 쓰는 거라고 이야기 드린 거예요. 폴더에다만 권한을 주면 바로 되니까. 예. 자, 이제는 다 닫아주세요. 안 닫으셔도 돼요. 일단 놔둬보세요. 제가 네. 조금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완료만 닫으시고, 예, 그 상태에서, 예, 이제 제가 화면 공유를 할게요. 네. 최영민님, 안녕하세요. 예, 마이크 꺼져 있으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예. 자, 지금 화면 보이세요? 네. 예, 그 상태에서 저는 공유 문서함에 그 폴더가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유형 공간, 예.
유연 공간 폴더 주소는 우리 과천 시트에 안선영님의 공유 폴더에다가 이렇게 일단 넣어놓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작성하시던 게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닫으시라 그랬어요? 닫지 마시라 그랬어요? 닫지 말라 그러셨어요? 닫지 말라고 했죠. 네. 예. 근데 안 닫혀 있는 상태에서 제가 들어오니까 상단 여기 중심에 뭐가 있어요? 제 이름이 있어요. 선영님 들어와 계신 거 보이죠? 네. 예. 이게 이제 진짜 그 다른 도구랑 다른 점이에요. 뭔 소리냐면 홈페이지 제작하고 관리할 때 혼자 한다, 여럿이 한다? 여럿이 한다. 근데 그 여러 명이 서로 작업 상태를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정혜숙님한테 이야기 드린 대로 홈페이지는 담당자나 바깥에 맡기는 것이다? 아니면 자기 거 자기가 하는 것이다? 자기 거 자기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대가 제가 바뀌었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다 정리해갖고 외주 줘가지고 밖에서 하거나 기술자 불러갖고 따로 하거나 아니면은 뭐 나는 담당자고 그거 하시는 분이 공부해서 자기가 알아서 하거나 이런 시대가 다 끝난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게 홈페이지가 아니에요.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 직원이 예를 들어 3명 있다. 그러면 3명이 동시에 들어가서 대표는 대표 인사말 쓰는 거고 안에 고치고 싶으면 예, 그리고 안에서 회계 오픈하고 싶으면 회계 담당자가 그걸 내용을 기입을 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그리고 행사 사진이라든가 행사에 관련된 거는 행사 담당자가 그걸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홈페이지는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작업한 거는 내 상관이 바로 보일 거 아니에요. 동료들이나. 예, 그러니까 즉시 조언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담당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작성하고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뭐 심지어 외부에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이트에 문제가 터진 거를 언제쯤 알게 돼요? 굉장히 늦게 알게 되는 거예요. 담당자는 그 화면을 안 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고 다른 직원들도 홈페이지 상태에 대해서 별 느낌이 없는 거예요.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나는 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사회적 경제 그 조직체들, 사업체들은 구성원들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아요. 그리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관리하는 거나 만드는 기술이 높아요, 낮아요? 맞아요. 아주 심플하죠. 그죠? 너무 쉬워서 어이가 없을 정도잖아요. 예. 네.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 욕심은 그때 이제 제가 과천 사회적 경제 디지털 센터를 제가 운영을 하고 싶다 그 이야기를 한 건 뭐냐 하면 센터 입주만 하면 그날이 뭐 하는 날이다? 홈페이지 만드는 날. 그렇죠. 홈페이지 생기는 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입주하면 홈페이지 그냥 바로 만들고 채널 싹 해서 싹 붙이고 그리고 붙여진 거를 곧바로 어디다 붙여요? 과천 사회적 경제 디지털 센터, 비즈니스 센터에 거기 또 홈페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즉시 연결까지 다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내버리는 거. 이게 실제 가능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드렸던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예, 그래도 여쭤볼게요. 1인당 홈페이지를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계속 무한? 그쵸? 그냥, 구글한테는 어떤 의미냐 하면 사이트 하나가 PPT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파일 하나인 것처럼.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내가 비즈니스 센터 담당자다 그러면 안에 입주한 사람들 거 만들어주는 거는 기존 거 카피해서 만들어줘도 되잖아요. 쓱쓱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작업 속도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마어마한 속도로 쳐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관리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만든 다음에 넘겨줄 수도 있고 그게 다 돼요. 아까 그 사람 공유 부분 거기에서 즉시 되는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예, 이렇게 지금 아래 했는데 맨 아래가 뭐라고 나왔어요? 바닥글.
추가. 바닥글 추가하고 나왔죠. 그럼 여기에는 원래 뭐가 들어가야 돼요? 주소랑 연락. 설명? 바닥글. 예. 음, 뭐 요거 다 고치실 테니까 저는 그냥 자유롭게 쓸게요. 예, 유형 공간, 그 다음에 전화,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또 주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대표,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냥 쓸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칸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예, 이제 그냥 바로 저기 그 안선영님 화면 공유해 보시겠어요? 네. 볼 필요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딱 들죠, 지금 벌써. 그죠? 예. 이렇게 작업이 간단한 거예요. 예. 자, 구글이 정말 훌륭하구나. 구글이 망하는 일은 없겠죠? 네. 훌륭하네요. 는 않겠죠. 구글이 망할 때쯤 되면 아마 그 대륙 하나 정도는 무너져요. 예, 숨기기 하시고 맨 아래 가보세요. 예. 만들어져 있죠. 그냥 네. 예, 바닥글 수정 그냥 클릭하시고 들어가서 예, 그냥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으면 직원 중에 한 명이 가서 그냥 제목 대충 써놓고 아무 말이나 적어 놓으면 담당자가 또 곧바로 또 뒤따라서 수정하고 이런 작업들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제작할 때 제작사가 바로 만들어 줄까요? 아니면 온갖 회의 거치고 자료 다 내놓으라고 할까요? 후자. 뭔가 회의 거치고 자료 다 달라고 해요. 그죠? 예. 네. 그걸 다 거치고 나중에 또 문제 터지고 그렇다고 해서 또 책임을 그쪽이 다 져주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너무 이 중간에 소모되는 시간과 스트레스, 비용 이런 게 너무 높다. 근데 지금은 아주 단순하게 그냥 이거를 쳐낼 수 있다. 그거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은 무지막지하게 그냥 바로 들어갔는데 또 뭣도 가능하냐면 이렇게 하다 말고 예, 하다 말고 상단 오른쪽에 테마 눌러보세요. 상단 오른쪽에 테마. 자, 그러면 아래쪽으로 쭉 스크롤해 보면 심플해 보이지만 몇 가지 테마가 있지요. 네. 예. 자, 예를 들어서 그 중에 디플로마트 선택을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아래가 컬러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 뭐 하나라든가 아니면 또 글꼴 스타일 바꾸셨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지금 단순한 몇 개지만 분위기를 계절마다 아니면 행사 때 홈페이지 이걸 바꾸는 게 쉽다, 어렵다? 쉽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왜 제가 일부러 나중에 했냐? 보통 테마를 골라놓고 이걸 하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농업을 한다. 내가 도시농업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할 때 준비 기간하고 그다음에 생산 기간 평소에 이거를 그 길러내는 기간하고 출하할 때 하고 이 시기가 나눠지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계절이나 상태나 이런 거 따라서 그러면 만들어 놓고 그때 가서 그냥 간단하게 바꿔도 분위기가 착착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를 살아있는 상태로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홈페이지들은 먼저 만들어 놓고 테마 바꾸는 변경이 보통 안 돼요. 대부분 그렇게 안 되고 예, 이렇게 해갖고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삽입으로 돌아가 볼게요. 네. 질문하면요. 그 네. PPT 같은 데서는 그 디자인을 바꾸면 그 내용물이 좀 깨지거나 하잖아요. 구도가 막 바뀌면서. 예. 근데 얘는 없어요. 그냥 거의 네. 예,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안에서 그거에 맞춰서 요거 구조를 예,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자기들이 다 해놓은 거예요. 예. 자,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아래로 쭉 이렇게 가셔가지고 유튜브 선택을 해봐 주세요. 유튜브. 예, 거기에다 유연 공간 뭐 이렇게 검색을 해봐 주세요. 유유자적일 거예요. 아, 유유자죠. 뭐 해도 좋고. 예. 예. 여기 있네요. 예, 그러면 필요한 걸 골라 보세요. 하나. 영상을요? 예. 선택.
그냥 곧바로 들어가요. 뭐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곧장 이렇게 지금 그 유튜브 들어가는 거 지금 보셨고, 이번엔 좀 다른 방식으로 넣어볼 거예요. 네. 예, 우측에 컨텐츠 목록에서 예, 두 번째 거 정도, 아니 뭐 네 번째 거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컨텐츠 목록 그 상자 6개 중에 여기서요? 오른쪽에 네 번째 거. 이거요? 예. 아, 그럼 이렇게 곧바로 됐죠? 첫 번째 플러스를 눌러주세요. 예, 그리고 드라이브에서 추가. 드라이브에서, 내 드라이브에서. 예. 자, 그 상태에서 네. 검색 돋보기 있잖아요. 구글 드라이브 오른쪽에 X 앞에 위에. 여기요? 아니면 아래 이미 파일이 PPT가 보이면 쓰셔도 되는데, 예. 네. 예, 그 중에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겠죠? 없어요. 예, 그러면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은데, 네. 예,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뭐 그러면 다른 거라도 가가호호 그거 만들어 놓은 것도 좋고, 예, 영상은 뭐 당연히 아까 보셨으니까 이미. 근데 PPT 같은 것도 원래는 여기다 그냥 곧바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짜리 수업을 내가 맡았다. 3시간짜리. 그러면 여기에다가 파워포인트 3개 있잖아요. 구글 프레젠테이션 3개를 곧바로 갖다 놓고 바로 그 자리에다 구성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학생들한테는 뭐만 알려주면 되냐면 스마트폰 첫 화면에다가 네. 유연 공간 바로 가기만 하나 놔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그러면 항상 학생들은 책이 아니라 그냥 자기 돌아다니다가 열어서 항상 볼 수가 있는 거죠. 파워포인트도. 예. 그럼 이 상태에서 파워포인트를 학생들이 봤을 때 네. 그렇게 삽입해 놓으면 그게 저희가 PPT 띄운 것처럼 똑같이 그 안에서 그 내용물이 다 보인다는 말씀이세요? 그쵸,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삽입할 수 있는 건 이 구글과 관련된 것들 파일류만 가능한 건가요? 예를 들면 PPT가 아니라 구글 프레젠테이션 뭐 그렇게 되는 근데 건가요? 네. 전부 다 그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는 순간에 파일이 다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아무 작업도 아니에요. 그냥 업로드하고 그냥 바로 갖다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 지금 엑셀 같이 생긴 저것도 동작하거든요. 그리고 마우스 올려보시면 거기에가 그 큰 화면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기능 그런 것도 다 있고 작은 화면 상태에서도 화면이 넘어가요. 자, 게시 다시 눌러주세요. 상단 오른쪽 파란 거. 예, 그리고 보기 눌러주세요. 하단에. 예. 우와. 예, 그냥 이렇게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와. 예. 와. 예,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네. 그 공유된 분들한테는 수정도 가능하겠네요, 여기서? 수정되죠. 제가 들어가 가지고 그 대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저 파일이 있는 곳 있잖아요. 저 파일이 있는 곳에 권한을 어떻게 줬느냐에 따라서 수정은 달라져요. 이게 원래 그리고 지금 네. 안선영님 눈에는 보이는데 만약에 제가 보는 권한이 없잖아요. 네. 제가 들어가면 저가 안 보여요. 저만큼도. 그 부분이 가려져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구글이 그 자기한테 설정돼 있는 그 권한을 그대로 다 사용을 해요. 예. 그래서 이 우려하실 필요 없어요. 자, 재밌네요. 오늘은 들어오신 보람이 좀 있으신가요? 네. 너무 훌륭한. 그러니까요. 매일 깜짝깜짝 놀래요. 일단 공유 중지 먼저 하시고 중요한 건 이거를 뭐 막 만지는 조작법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는 유튜브든 아니면은 구글 도움말이든 보면 얼마든지 따라가실 수 있어요. 너무 쉬우니까. 예.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달라진 거를 가지고 내 비즈니스 전략이나 내 라이프 전략을
어떻게 적용해서 쓸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 드렸죠. 요걸 하면 그러면 이번에 뭐 요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아까 제가 과천 사회적 경제 관련된 비즈니스 센터, 과천 비즈니스 센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존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인식하고 방금 보시니까 사용하는 그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거하고 요 사이 갭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네. 제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어떻겠어요? 높죠.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죠? 뭐 교육도 해드리고 수시 지원도 가능하고 제가 작업 대행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제가 커버할 수 있는 업체가 굉장히 많겠죠. 그죠? 혼자서도. 예, 그러면 생존하기가 예, 쉬워지는 지속 가능한 그런 이제 저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예, 이런 식으로 조금 해오던 거를 전략을 달리 보는 거, 새 거를 만났을 때는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자, 또 또 다음 질문. 질문. 예. 아니, 좀 전에 거기서 이게 그러면 아까 학생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구글 파일 같은 경우는 권한에 따라서 보이고 안 보이고 한다고 했잖아요. 보이고 안 보이고 수정할 수 있고 수정 못 하고.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예를 들면 홈페이지 같은 기능을 한다고 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보통은 홈페이지를 이렇게 공개하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보이기 원하는 데이터는 구글 거는 권한이 있어야만 보이니까 그렇죠. 그 대중 보기 권한은 최소 풀려 있는 게 좋겠죠. 그냥 아예 권한 자체가 없는 권한을 아예 안 줘버리면 그러면 네.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안선영님은 그 부분이 보여요. 네. 근데 다른 사람 눈에는 그 부분이 안 보여요. 권한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구글 파일들은 다 그런 권한 설정이 있으니까 만약에 홈페이지를 내가 대중용으로 쓴다고 하면 그런 거랑 상관없는 콘텐츠들로 놔야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 사람들도 홈페이지처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도 될 수 있는데 또 말을 달리하면 네. 인터넷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인트라넷 홈페이지를 연결해서 함께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있는 메뉴 중에 특정 메뉴 들어오면 직원들은 직원들끼리 쓸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안 쓰는 나머지 사람들한테 다 보이는 그런 영역을 따로 이렇게 대부분은 또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는 확장성이 아주 높죠. 보통 우리 생각하면 뭐 홈페이지 올라가면 일단 다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니면은 뭐 회원 관리 부분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 구글 계정 가지고 권한 조정만 하는 것 같고 상당 부분 소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이디어를 드리면 로그인, 로그아웃 이런 부분을 요새는 잘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도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부분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룹이나 커뮤니티 부분을. 그러면 내부에다 만드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페이스북 그룹이라든가 밴드라든가 카페를 붙이는 게 더 낫겠어요? 다른 거 붙이는 게 낫죠. 기존에 있는 커뮤니티를 그냥 붙이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게 마케팅으로 봐도 효과가 높고 그 다음에 우리도 컨트롤하기 쉽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용자들이 익숙하다는 거예요. 사용자들이 이미 쓰던 인터페이스를 쓰게 해줘야지 내가 홈페이지 내가 최고야 내가 새로운 디자인을 갖고 만들어 놓으면 사용자는 아무리 쉬워도 안 쓰는 거는 귀찮고 새로운 거예요. 예, 그래서 배워야 쓸 수 있는 물건으로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벌써 예, 홈페이지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있는 것 중에 무엇을 연결해 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추천하는 거 그런 것들은 오픈 채팅방을 곧바로 붙이시는 거 예, 그거라든가 페이스북 그룹이나 카페나 밴드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시라는 거 예, 그거요. 예. 그래서 절대로
정말 특정한 목적이 있고 꼭 필요해서 우리는 이거 아니면 서비스가 안 돼.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또 개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그 전까지는 이미 소셜미디어나 아니면 SNS에 있는 부품들을 가져다가 다 쓰시라는 거예요. 블로그도 이용하시고 방금도 유튜브 영상 가져다 썼잖아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가져다 쓰는 거예요. 예, 사진첩도 페이스북 사진첩을 쓰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약간 인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아니면 구글 포토에서 앨범 만들어 갖고 그 부분만 오픈한 다음에 메뉴에다 집어 넣는다든가 방식은 아주 많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홈페이지는 만들고 싶은 날 만드는 거예요. 공짜로. 그 순간에. 그래서 아까 정혜숙님한테 다음 홈페이지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라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알고 있던 방식은 뭐였냐면 노션의 페이지를 만들고 그걸 오픈해가지고 그러니까 노션 안에 페이지들을 다 있는데 어떤 건 오픈해서 외부로 보이고 나머지는 제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그렇게 하는 노션을 잘은 모르지만 그런 걸 보고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언젠가 해야지 라고 했는데 뭐 얘는 더 그러네요. 얘는 더 쉬워요. 노션은 너무 어려워요. 노션은 기존 우리가 그 홈페이지 개발하던 방식에다 비하면 노션이 굉장히 쉬운 도구예요. 하죠. 네. 그렇긴 한데 일반 개인들이나 소규모 사업자, 사회적 경제에서 쓰기에는 노션도 진입 장벽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그 사회적 경제 쪽 관련된 그분들 이렇게 그 해드릴 때는 구글 사이트 도구하고 그 다음에 그 구글 드라이브 안에 있는 문서들, 특히 구글 스프레드시트, 요쪽 연계하는 선에서 그냥 보통 상당 부분을 소화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말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상의 필요가 있어지면 뭘 하면 되냐면 내부에서 구글 스프레드시트 관리하던 게 있으면 그 스프레드시트를 노션에 부어 넣을 수 있죠. 그럼 그 시점에서 부어 넣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다음 단계로 갑시다. 근데 그때는 어느 단계냐면 이 지금 협동조합 안에 또는 이 사회적 기업 안에 지금 노션 정도는 해보려고 도전하는 눈이 반짝거리는 사람이 한두 명 있구나. 그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 시점에 저는 넘겨주고 그 전까지는 좀 전에 이야기 드린 그 정도 범위에서 전 직원이 당장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걸 보통 첫날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컨설팅 하러 나가는 게 사실 컨설팅 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그날이 구축을 병행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컨설팅 하고 있으면 진도를 빼버리는 거죠, 그냥. 왜냐하면 제 이야기 듣고 나서 그분들이 실행하는 데까지 또 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아직 없어서요. 뭐 너무 아직 어려워요. 배우는 중이에요.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그럴 시간이 사실 없어요. 그런 시간 그게 제일 아까운 시간이거든요. 자, 또 다른 질문이요? 저 토론방에 올렸습니다. 올리셨어요? 네. 그러면 토론방을 보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 들어가서 토론에 왜 3명이지? 어느 분이 아직 안 하셨을까? 토론에? 저 아닐까요? 업무 일지 쓰는 효율적인 방법과 전자책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알고 싶어요. 이렇게 하셨네요. 그 전에 안선영님, 정혜수님, 태영미님 참석 공유 발제 3가지 해주세요. 참석 공유 발제. 어디서 해야 되죠? 주소 지금 그 채팅창에다 넣었어요. 채팅창에 있는 주소 누르고 들어가셔서 참석하기 하고 그거를 본인 그 타임라인에다 공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토론에 들어가서 발제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요?
지금 제가 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려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표님, 여기 이거 페이스북이에요? 예, 페이스북이에요. 예, 예. 현재는 이벤트 관리 도구 중에 페이스북이 제일 나으니까, 예,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안선영님 거, 예, 안선영님 거 쪽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최영님 참여하셨으니까 여기에다가 하고, 예. 안선영님의 여기 있구나. 안선영님 지금 일찍 꼬박꼬박 쓰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쓸 때, 근데 가끔 빠질 때가 있는데, 네. 그거를 쓸 때, 예. 어떤 날은 그냥 사진으로만 해서 그냥 정리할 때가 있고요. 예. 어떤 날은 이렇게 텍스트만 쓰는 날이 있어서, 예. 뭐가 나중에 정리할 때 좋을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은 조금 복잡한 거를 미리 가르쳐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단순한 것도 가르쳐 드릴까요? 복잡한 거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하실 때, 네. 제 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 드릴게요. 제일 먼저 하셔야 할 거는 페이스북에 가면 여기 게시물 해가지고 여기 사진 보이시죠? 사진. 네. 예, 이거 교육해 드렸는데 그래도 한 번 더 할게요. 사진에 가면 사진첩이 있어요. 네. 페이스북의 사진의 사진첩. 여기에 가서 내가 생활하는 어지간한 사회활동하는 몇 가지 패턴이 있잖아요. 그 패턴에 속하는 앨범들을 사진첩을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미리. 예를 들어서 전시면 전시, 그 다음에 외부 강의면 외부 강의, 그 다음에 내부에서 내가 내부 작업은 작업, 뭐 작품은 작품, 이런 거를 몇 개를 쫙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는 이해하셨죠? 1단계 사진첩들을 만들어 놓는다. 1번. 그 다음에 2번은 그 해당되는 거에 가서 예를 들어서 저는 챙겨주시는 것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는 거 지금 보이세요? 네. 예, 챙겨주시는 것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 사진첩이 뭐냐 하면 그 옆에 분들이 계속 뭘 보내세요. 교육 받으시고 뭐하고 막 이러면 그러면 그 보내주신 거를 사람은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입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옆에가 피드복이라는 게 있어요. 피드복이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바로 추가하세요. 여기 보이시죠? 게시물을 추가하세요. 네. 이거를 누르면 그러면 곧바로 사진들을 이렇게 업로드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돼요. 예, 그러면 그날 찍은 사진들을 이제 그 특정한 사진첩을 골라서 거기에다 업로드를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근데 그렇게 업로드를 하면 여기만 생기는 게 아니고 이쪽에 타임라인에 가면 타임라인에서는 이런 식의 표현이 돼요. 여기 타임라인에 여기 일지 쓰는 자리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무슨 사진첩이라고 이렇게 돼요. 큐티 사진첩. 예. 요거는 딴 분 그리고 예. 예를 들어서 여기는 성북 소셜 서포터즈라는 사진첩이 따로 있죠.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성북 가서 강의를 하면 이제 매주 수요일 날 가잖아요. 그럼 가면 요 사진첩에다 거기서 찍은 사진들을 올리는 거예요. 예. 근데 올려놓으면 지금 보신 대로 이렇게 여기에가 이렇게 어디 사진첩이라는 말이 붙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글이 들어가는 거죠. 사진과 그 다음에 적당한 글을 쓰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사진으로 일단 쓰시는 게 일단은 맞아요. 컨텐츠의 우선순위는 1순위가 라이브예요. 컨텐츠의 우선순위가 1순위가 라이브, 2순위가 녹화 영상, 그리고 3순위가 사진, 그리고 제일 하순위가
텍스트예요. 음.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영상 형태로 돼 있으면 녹화한 거를 손질해서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영상의 일부분만 캡처를 해서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죠. 또 사진을 보고 글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역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고급 기술이에요. 뭐냐 하면 텍스트를 보고 사진을 만들어내는 게, 그리고 사진에서 다시 사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내고, 이거는 완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창작 활동이 또 돼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를 염두에다 두세요. 라이브, 그 다음에 녹화 영상, 그 다음에 사진, 텍스트, 이 순서다.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라이브 하시는 거예요. 나만 보기로라도. 일단 라이브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공개 범위를 하던 잘라내건 이런 거는 난 그 다음에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실 때 사진첩을 활용해서 일지를 쓰시는 거. 그래서 텍스트만 쓰시는 건 나중에 모아서 책을 낼 때 진짜 난감해요. 책을 쓰시려고 할 때. 근데 사진들만 있을 때는 텍스트 덧붙이는 작업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이제 답이 약간은 됐지요? 네.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네. 그 사진첩에 잘못 올린 게 이동이 안 되죠? 안 돼요. 예. 근데 그래서 하면서 훈련을 자꾸 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정하게 좀 올려볼 때까지 다 실수해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나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시고, 예, 페이스북이 빨리 고쳐줄 줄 알았더니 안 고쳐주더라고요, 그거를.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개인의 그 사용 수준을 갈라 놓는 것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 하면서 라이브라든가 그 다음에 일지 쓰는 거, 또 일지 쓸 때 사진첩 활용하는 거, 이런 부분이 있고, 그룹에도 가면 페이스북 그룹도 가이드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 가이드북을 안에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그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걸 쓸 줄 아는 그룹하고 그걸 못 쓰는 그룹하고 이런 것들이 막 선이 갈리거든요. 예, 그래서 하실 때 일단 이번이 한 곱이다 생각하시고, 예,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질문이 너무 없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타임라인에 아무리 일지여도 가능하시면, 제가 본보기를 못 보여놓고 이런 말 하려니까 지금 찔려갖고 말을 못 하겠는데, 예, 원래는 올리면서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댓글을 유도하는 건가요? 그럼요. 내 패친 1000명 있잖아요. 지금 안선영님 1000명 바로 목전이시죠? 네. 예, 제가 날마다 보고 있거든요. 숫자 가서 쉬어보고. 근데, 지금 1000명 바로 얼마 안 남으셨더라고요. 근데, 네. 그 정도 되면, 그러면 처음부터 내가 소통 방식으로 이거를 자꾸 풀어가야지. 안 그러고 내가 딱딱하게 쓰잖아요. 그러면 딱 그 상태가 좀 오래 가요. 예, 근데 제가 좀 공돌이 기질이 있어갖고, 제가 그렇게 써요. 예, 근데 이게 진짜 나쁜 건데, 뻔히 안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시작할 때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글을 길게 쓰려고 노력하실 필요 별로 없어요. 짧아도 좋으니까 질문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존댓말을 쓴다. 되게 단순한 건데, 생각보다 안 그런 글들이 되게 많아요. 다른 분들도. 그리고 지금 안선영 님도 1, 2, 3, 4 해가지고 딱 사실 나열 끝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니까 그거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가시는 거, 예, 그걸 추천을 해드려요. 이게 이제 업무 일지는 따로 어떻게 좀 데이터화돼서 쓰려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걔는 조금 정리를 약간 텍스트로 해놓고. 예, 그러면 요 세 줄 했으면 세 줄을 아래로 이렇게 내리고, 네. 그 사이 있잖아요. 날짜하고 요 사실 나열한 사이에다가 질문 한 줄, 예, 그 다음에 약간 부드러운, 아래 1, 2, 3에 안 들어간 거, 그거 그냥 한 줄 정도, 아니면 질문만 하고 곧바로 괜찮아요. 사진도 있으니까 분위기 안 나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시면, 예, 일단은 될 거예요. 어쨌건
방금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니까. 예. 네, 왜냐면 블로그 같은 데서는 좀 주저리 글을 쓰게 되는데 예. 이상하게 페이스북에서는 뭔가 저도 조금 절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SNS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편하게 글을 써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일하는 거에 대해서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그 패치인데 보면서 요렇게도 하시네, 뭐 요런 식으로 하시네 하면서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블로그에서 글 쓰는 것처럼 막 그 온라인 공간만 달라졌는데도 글 쓰는 게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지금 그게 감이 좋으신 거예요. 실제 쓰는 자리마다 달라요. 그리고 페이스북 안에서도 타임라인에 쓸 때 하고 그룹에서 쓸 때 하고 페이지에 쓸 때 하고 문투가 달라요. 원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 잡으신 게 맞아요. 그리고 블로그는 그거는 로그잖아요. 그야말로 진짜 로그잖아요. 일지잖아요. 그러니까 블로그는 오히려 약간 혼잣말투가 나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관계 목적이 아니니까. 네트워킹이 목적이 아니니까. 근데 페이스북은 SNS잖아요. 예, 미디어가 아니고. 그래 놓으니까 당연히 방금 그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청사례 배우셨나요? 안 했나요, 제가? 네. 아, 그래요? SNS 글쓰기의 제일 기본 자세가 문청사례예요. 예, 무슨 문이겠어요? 질문? 그렇죠. 방금 했잖아요. 물을 문자예요. 그러니까 SNS 글쓰기의 1번은 반드시 질문이 1번이에요. 질문으로 시작하고 질문으로 끝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상호작용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질문이 없다는 것 자체는 네트워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을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소셜 미디어하고 SNS의 제일 큰 차이예요. 그래서 1번이 물을 문, 이게 1번이고, 안 그러면 이제 뭐처럼 자꾸 하냐면, 소셜 미디어에다 글 쓰듯이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거나 뭐 그냥 막 하고 막 이거 하고 내 할 말 끝났으니까 끝. 요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물을 문. 청은 뭘까요? 듣는 거겠죠. 들을 청. 아닌데. 아, 그러네요. 청할 청자예요. 청할 청자. 아, 예. 그러니까 SNS는 왜 들어간다? 내가 아, 물어보고 들으러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부탁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SNS는 완전히 실용주의예요. SNS 자체가. 그러니까 들어가서 내가 바로바로 그때그때 계속 매일같이 글마다 댓글마다 다 건질 게 있으니까 네트워킹을 하는 거예요. 그걸 꼭 금전적인 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삶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걸 검증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일을 하는데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면 재밌잖아요. 예, 그러니까 협업하고 이 모든 게 다 SNS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물어보고 두 번째는 부탁하는 거. 그래서 부탁할 때도 오프라인에서 가지고 계시는 그 테크닉을 충분히 쓰셔야 돼요. 큰 덩어리로 맡겨요? 아니면 잘게 쪼개야 돼요? 잘게 쪼개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이 정도라면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그 관계들 사이에서 감당해 줄 수 있는 저기로 관계가 약하면 더 잘게 관계가 강하면 그러면 좀 이제 키워서 이런 것들을 조절해 가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 번째가 부탁하는 거, 세 번째 사는 감사 표현. 예, 세 번째는 감사 표현 하시는 거. 감사 표현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 거 아시죠? 댓글? 댓글도 있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나 뭐 기법이나 이런 거에서 꽤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머리 정말 예쁘세요 이거 하고 와 머리 어디서 하셨어요 이거 하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예, 하면서 정말로 진정성 있게 또 상대방하고 어떤 거는 시간을 함께 해주는 거, 어떤 거는 그냥 맞장구를 쳐주는 거, 어떤 거는 내가 가진 거를 실제로 나누는 거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맞춰주는 거. 상대방한테 맞지 않으면 감사 표현이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맞아야 감사 표현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도 감사도 진짜 기술이에요. 예, 그래서 문청사, 그 다음에 마지막 레는 뭐 당연히 예, 에티켓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티켓. 예, 그래서 왜 그러냐?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하고 똑같이 아무리 페이스북이 다른 데 대비 좀 점잖은 공간이지만 뭔 일이 터질지 몰라요. 세상에는 완벽한 공간이라는 건 애초에 없는 거 아시죠? 그건 상상 속에 있는 거고 우리가 막 남한테 강요하는 거지 실제 그런 공간은 없어요. 그래서 일이 터졌을 때 그때 수습하기 쉬우려면 평소에 에티켓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러면 내가 그거를 뭐라 그럴까? 조금 수습할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사고를 내가 쳤더라도 사람은 사고 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수습할 시간을 내가 벌 수가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뭐라 그러냐면 그분 그렇게 함부로 해서 그 말이 나온 게 아닐 거예요. 본인 말도 들어봅시다. 옆에서 그 분위기만 만들어줘도 그래도 스트레스도 적고 일을 회복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리스크 관리가 왜 중요하냐면 리스크 관리하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 일을 더 속도감 있게 제대로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리스크 관리 능력이 없으면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해요? 감당 못하니까 애초에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루고 이러니까 일이 주저앉는 거예요. 예,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생산성하고 아주 관계가 깊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문청사례 오늘 배우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알려드리고도 나중에 또 물어보거든요. 했나요? 이러면 잘 이러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듣고 싶으면 아니요? 이러시면 돼요. 그럼 저 또 해요. 저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패친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관심이라든지 예의나 막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뻗쳐나가야 되는 건지 이게 자, 그거는 내가 어떤 사람을 패친 맺으시라고 했어요? 명함을 주고 싶은 사람. 그쵸. 명함을 주고받을 만한 관계만 패친 맺으라고 이야기 드렸죠. 명함은 누구한테 주고받아요? 필요한 사람. 업무적으로 연결된 사람? 사람? 그러니까 사회적 이해관계자, 내 사업의 이해관계자들한테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또는 이해관계자가 될 만한 사람, 예비 이해관계자나 이해관계자한테 내가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비율 따라서 나는 철저하게 그렇게 패친을 맺었어 이렇게 되면 설사 5,000명이라도 5,000명 다 내가 상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인원수가 많고 저기 해도 설사 1,000명도 안 되고 뭐 100명밖에 안 되더라도 그게 내 이해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을 그냥 맺어놨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하고 막 대해봐야 서로 거짓의 관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선영 님이 패친을 어떻게 맺었고 그 다음에 하시는 사업이 어떻고 이제 맺어진 분들하고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균등하게 똑같이 가는 게 아니고 균등하게 똑같이 가지 않고 내가 현재 걸려있는 프로젝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개인전, 지금은 또 사무실 지금은 또 그 다음에 대관 업무, 지금은 이런 게 이제 딱딱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적절한 사람들 다 알고 지내는 마을 사람이라도 내가 수도 배관이 터졌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내가 좀 읍내에 나갈 때 하고 이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그냥 해당하는 거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면 돼요. 한 명씩 다 챙길 필요는 없어요. 다 챙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문청 사례에 집중해서 내 일을 해결을 잘해야 돼. 내 프로젝트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하고 있으면 이게 이제 다른 도구하고 다른 걸 이야기할게요. 우리 카톡이나 이런 거는 내가 한 사람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나머지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페이스북은 다 알아요. 알아요. 보이죠?
그러니까 다 상대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은 상대할 사람만 상대하고 있어도 알 사람 다 안다? 상대할 사람만 상대. 그치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트워킹 할 때 들어가는 많은 힘이 있잖아요. 힘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안에서 갈등이 생겨나는 거. 왜냐하면 어떤 사실을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 막 이런 사태들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설사 알게 된다 그래도 내가 사전부터 열린 데서 진행을 했으니까 나는 얼마든지 내용 증명을 날린 꼴이 된 거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SNS가 그런 장점이 있어요. 오픈된 곳에서 내가 진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랄까 다 상대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들한테 공개된 데서 한 그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기가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자본형 경제보다 사회적 경제 분들이 훨씬 유리한 거예요. 자본형 경제 쪽 분들은 이렇게 오픈해서 진행을 하기가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픈할 수 없는 영역이 훨씬 크다는 이야기예요. 자본형 경제 쪽은. 근데 사회적 경제 쪽은 반대예요. 오픈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크고 굳이 비밀로 꼭 가져가야 할 부분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쪽이 자본형 경제보다 지금 그 소셜웹 시대 있잖아요. 요즘 시대에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들 요 차이를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요. 근데 뭐 새롭게 공부하실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를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보셨잖아요. 제가 이제 이럴 때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전하세요? 네. 예, 그러면 혹시 수동도 아세요? 면허는 수동으로 땄어요. 그러셨죠. 그러면 잘 됐네. 그러면 수동이 쉬워요? 아니면 오토가 쉬워요? 오토가 쉬워요. 오토. 어떤 게 배울 게 더 많아요? 수동? 수동. 수동이죠. 그쵸. 그러면 소셜 네트워킹도 오프라인만 할 때가 더 쉽겠어요? 아니면 지금 SNS 관련 서비스가 이렇게 네트워킹 서비스가 나와 있는 게 더 쉽겠어요? 나와 있는 게. 이게 더 쉬운 거예요. 이게 더 쉬운데 사람은 무조건 내가 해오던 게 사실은 더 쉽다고 느끼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실제는 훨씬 더 줄어들어요. 그 난이도라든가 투입되는 시간이나 이런 게 우리는 추가되는 영역을 생각을 하지 내가 기존에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 돈,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생각 쪽은 계산에다 포함을 잘 안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SNS를 하시게 되면 여유가 훨씬 더 많아진다. 예. 그래서 옆에서 같이 이제 물론 이제 돈 벌려고 열심히인 또 다른 뭐 저기 컨설턴트나 강사들도 많지만 오랫동안 저랑 같이 했던 저기나 제자들은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좀 한량 같으세요.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이쪽 도구들이 다 손에 붙고 이게 장점을 아는 만큼 뭘 놔버렸냐면 오프라인에 옛날에 하던 방식들을 계속 저는 놔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놔버리니까 여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고 힘내세요. 잠깐 지금은 좀 저기 하시더라도 예, 좀 지나면 더 편해지고 그 다음에 내 꿈도 진짜로 꿈이었던 게 실제로 이렇게 달성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더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예. 다른 분들 아직 질문 없으시면 안선영님 다음 질문도 지금 해결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네. 네, 예, 질문은 그러면 없고요. 저는 네. 그 다른 소셜 이렇게 지금 SNS와 매체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통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었고 그리고 저는 블로그나 뭐 인스타 이런 거 잘 안 하고 이제 최근에 그 자극을 받아서 페이스북을 좀 해봐야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주저리를 어쩌다 쓰고 주저리 쓰고 그러니까 한번 쓰면 짧게는 못 쓰니까 또 안 쓰게 되는 거예요. 너무 그게 너무 또 한번 쓰려면 힘드니까. 그 지금 막 또 약간 띵 충격을 받아 가지고 네. 뭘 하고 있었던 거지? 막 이렇게 생각을 음. 네, 또 오늘도 네.
하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 잘 해주셨으니까 안선영님 거 들어가기 전에 또 잔소리 하나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예. 자, 따라해 주세요. 골뱅이, 골뱅이, 물음표, 물음표, 샵. 샵. 예, 골뱅이 물음표 샵 이게 지금 그 이야기하신 소셜 SNS나 소셜 미디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나 소셜 미디어 서비스 이쪽에서 가장 중요한 문자 3개예요. 가장 중요한 특수 문자 3개. 그래서 안선영님에 대한 이야기 보완 설명이기도 한데 글 쓰실 때 물음표만 쓰는 게 아니라 물음표라는 거는 대상이 보통 있잖아요. 가능한 한 골뱅이를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골뱅이 치고 사람 이름. 그러니까 댓글 달 때도 눈치를 잘 보고 이렇게 하면 누군지 알 수 있어도 그래도 골뱅이 누구. 이렇게 해서 사람을 또박또박 지목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일하시는데 그 패친분들하고 오프라인에서 지금 뛰어다니는 거하고 그분들이 아니잖아요. 네. 아직 그 단계실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 당장은 지금은 골뱅이가 잘 안 붙어요. 네. 근데 이제 저처럼 만나는 분들이 지금 여기 3분 다 제 패친이시잖아요. 제 다른 활동하는 것도 전부 같거든요. 저는 교육 들어가면 학생들이 다 먼저 패친 맺고 저는 시작을 해요. 거의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할 때 뭔 내용 쓰면은 반드시 골뱅이가 다 붙는 거예요. 누구 지목해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목하고 그 다음에 물어보고 물음표였잖아요. 예, 그 다음에 뭐 해시태그 쓰는 거는 뭐 실컷 써보셨을 테니까 그건 더 이야기 안 하고 그래서 항상 의식하셔야 되는 게 요거 골뱅이 물음표 샵 요 3개가 내 문장의 완성도 있잖아요. 지금 날마다 쓰시는 글에 또는 댓글의 완성도를 요 3개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빠졌으면 뭔가 빠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이 수업 말고는 골뱅이 쓸 일이 없는 거예요. 모두 사실 현실과 온라인 세계가 아직 그 교집합이 크게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변명을 예. 하자면. 예. 저는 해시태그를 거의 쓰지 않아요. 예. 사실. 사실 해시태그 예. 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뭐 누구를 언급한다라는 그런 정도의 이해 말고는 잘 사실 해시태그에 대한 이해가 저는 낮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해시태그는 언급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인스타 같은 데서는 뭐 과도할 정도로 많이 쓰는데 페이스북에서는 많으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나랑 네트워킹 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 나름 머리가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요. 해시태그가 많으면. 그래서 페이스북에서는 해시태그를 불필요하게 남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는 정 해시태그 많이 달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본문 쓰고 아래에 이렇게 한두 줄 띄고 밑에다가 해시태그를 이렇게 뒤에다 까는 거 있잖아요. 정 하셔야 되겠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까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보통은 그렇게까지 안 가고 맨 앞에 한 개 있죠. 페이스북 글이 그 제목줄이 보통 따로 잘 구성이 안 되잖아요. 그룹에서는 제목 쓰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일반 글에서는 그걸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목 대용으로 샵 뭐 예를 들어서 경영일지 샵 뭐 사회적 경제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갈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제목 부분에 샵이 하나 정도 들어간다. 그 다음에 본문에서 쓰다가 이거는 내 글들 중에 어떤 분류에 들어가는 건데 따로 사진첩으로도 분류 안 되고 위치로도 분류 안 되고 뭐 사람도 아니네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들면 그러면 그때만 본문에서는 그 해시태그를 잠깐 써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만 쓰셔도 괜찮아요. 페이스북은. 근데 이제 나는 스타일이 뭐 블로그 쓰다가 아니면 인스타 쓰다가 많이 쓰는 게 막 습관이 됐어. 그래도 페이스북에서는 아래로 쭉 가라앉혀 갖고 맨 뒤에다 사람들 불편하지 않게 달아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직관적으로 지금 조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무리해서 늘리실 필요 없어요. 해시태그는. 예. 그리고 페이스북은 골뱅이가 굉장히 발달돼 있는 게 사람만 골뱅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룹 페이지 이벤트도 전부 골뱅이가 돼요.
그러니까 내 글을 쓰면서 글 쓰면서 골뱅이 유연공간 골뱅이 케어유 이게 되는 거예요. 케어유 페이지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오늘 우리 목요일 날 이거 저녁 이벤트 했잖아요. 골뱅이 사회적 경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벤트가 떠요, 아래가. 그러면 골라만 주면 되는 거예요. 골뱅이 케어 넣기 시작하면 케어유하고 다른 페이지들이 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골라만 주면 돼요. 골뱅이 유영 이렇게 입력하기 시작하면 유영진이 뜨면 딴 사람들하고 사이에서 유영진만 골라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골뱅이는 골뱅이가 소화해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엔마크 골뱅이가 소화해주는 게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글은 자체가 위치 태그하는 거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감정 기분 표현하는 거 있고 이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해시태그를 많이 쓰시면 안 돼요. 예. 적절하게 골뱅이 물음표 샵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한 거 아닌데도 잘 떠들죠. 최영민님 말씀하세요. 근데요, 저는 초보자라서 네, 골뱅이 모르겠는데 물음표는 뭐예요? 아까 열심히 문청사례 했을 때 문 이야기 했잖아요. 질문? 예. 그리고 우리나라 어법이 질문뿐만이 아니라 부탁도 대부분 물음표가 굉장히 많이 붙어요. 예, 그래서 문장 안에서 물음표로 끝내는 부분들이 안에가 있어야 된다 그 소리 한 거예요. 글 쓰실 때 SNS 안에서 글쓰기 할 때는 내가 지금 써놓은 글에 물음표가 안 들어있으면 네. 내가 지금 이 글 지금 방향이 맞나까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물음표 쓸만한 글이 있고 또 자기 글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페이스북은 자기 글 쓰는 데가 아니에요. 페이스북은 네트워킹 때문에 쓰는 곳이에요. 사람들하고 관계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하실 때 항상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자기 글을 쓸 때조차도 사람들한테 물어가는 투로 그렇게 하는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데 내가 문서 작성하는 거라든가 소셜 미디어들에서 우리가 작성하는 거하고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서 작성하는 거는 달라요. 예. 그래서 물음표는 그래서 이제 아까 언급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교수님 페이스북을 보면 다른 사람이 엄청 태그했잖아요. 엄청까지는 아니어도 꼬박꼬박 하죠. 그리고 저는 사실 그 해시태그를 쓰는 방법이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다양한 이제 뭐 글을 요즘은 제가 나만 보기를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또 웹 알리는 것도 하긴 하는데 간혹은 제가 해시태그를 알게 되었을 때 이거 너무 좋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다라고 이제 해시태그다라고 생각을 한 게 제가 이제 해시태그하고 예를 들어서 민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했잖아요. 해시태그 민화. 예. 그러면 제가 그린 게 그동안 뭐 저기 한 2년 동안 그 그림 공부하면서 배운 게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매일매일 올리는 건 아니니까 1년에 한두 번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간에 내가 그렸던 나의 민화가 영미의 민화라는 해시태그를 달아놓으면 그거를 누르면은 그동안에 제가 한 거가 다 올라오잖아요. 그쵸. 예. 그런 이제 방식으로 예. 활용하고 어떤 사람은 보면은 모든 자기 글의 밑에 하단에다 똑같은 해시태그를 여러 개를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저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주의하시라고 아까 이야기 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해시태그를 달기는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어디 가서 청년 강의를 했어. 그러면은 그 영미의 청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1년에 뭐 제가 여러 번 하면 그거를 다
어디 가서 했지? 그때 자료 어디 있지? 뭐 이런 거 볼 때 예. 그런 위주로 이제 그렇게 해시태그를 하는데 다른 분들도 만약 근데 이제 영미의 청렴하면 제 것만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해시태그 민화 이러면은 다른 사람도 민화라는 해시태그를 많이 해시태그 민화를 많이 걸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 다른 것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클릭하고 딴 데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딴 데로 보내는 역할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때 해시태그는. 그래서 인제 지금 영미의 요거 인제 붙이시는 거, 예, 그 방법은 괜찮은 방법이에요. 고렇게 하고 분류하셔도 되는데 근데 그거보다 아까 제가 먼저 권한 건 뭐냐면 사진첩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 작성하는 것들, 내가 만드는 것들이 한 묶음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해시태그로 분리하기 전에 먼저 사진첩을 앨범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처음부터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사진첩에도 들어가고 내 타임라인에도 글이 나오는 거예요. 아, 네, 네, 예. 네. 그 방식을 해 놓으시면 훨씬 더 명확하고, 예, 음, 그리고 나중에 사진첩은 사진첩대로 완전히 한 재산이 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음, 사진첩은 관리 기능들이 많으니까 딱 하나만 쓰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 사진첩 다른 도구에서는 해시태그로만 해결했던 거를 페이스북에서는 사진첩과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동시에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이점이 많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세요. 선영님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저기 대표님이 아까 거기 들어가라는데 페이스북에서 네. 저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페이스북에 교수님 페이스북이잖아요, 얘가. 잠깐만, 예. 이게 지금 교수님 화면이 잘 안 보이기는 해요, 제가. 네, 맞아요. 제가 화면이 지금 조금 어른어른해 가지고. 네, 뭔가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예. 죄송해요. 효과 없지 하면 이게 교수님 그 페이스북이잖아요, 그죠? 예예예. 보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아까 그 교수님이 어디 들어가서 저보고 하라고 가입인가? 가입 아니고 왜 어디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아, 고거를 지금 화면 있잖아요. 네, 지금 보신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한번 훑어내려 보시겠어요? 교수님 거? 예, 제 거 폰 화면을 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훑어내리셨으면 이제 위로 한번 올려 보세요. 네, 예, 올리시다 보면 거기에 최영민 님 얼굴 나와 있는 요런 게 보이실 거예요. 네, 네, 네. 아, 예. 여기 들어오라고? 거기 아래 보면은 저기 SNS 교실이라는 굵은 글씨 있잖아요. 네, 예, 그걸 터치하세요. 아, 터치했어요. 예, 그리고 거기서 참석함 누르시면 돼요. 아, 네, 네. 예, 참석했어요. 있어요? 예. 이벤트 추가는 뭐예요? 아니요, 그것까진 가실 거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네, 처음에는 요 상태에서, 예, 참석함 하셨어요? 네, 네. 예, 그럼 해결됐어요. 일단은, 기본은. 예. 아,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기다 남기라고. 예, 여기 보면 여기에 요렇게 토론이 네네. 여기가 들어있잖아요. 네네. 예, 그 토론에 들어가서 질문이나 필요한 거를 거기다 미리 올려놓으시면 제가 원래는 수업 이렇게 준비하거나 이럴 때 그걸 반영해 가면서 하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듣기만 예, 할게요. 오늘은 참석까지만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원래는 참석한 거를 타임라인에 공유를 해 놓으시면 아까 음. 저기 영미의 민화라는 표현 쓰셨잖아요. 그것처럼 최영민 님이 그 페이스북 안에서 참여하셨던 이벤트들 있잖아요. 네. 그런 이벤트들을 이렇게 겉으로 빼가지고 함께 이렇게 딱 하는 기록들이 쫙 나오잖아요.
네. 예, 그게 되니까 또 하나의 또 그것도 기록이 이렇게 쫙 쌓이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도 있긴 있는데 공유하기를 해놓으면 그런 장점이 있어요. 예. 공유하기를 어디서 해요? 링크를 아, 어, 들어가시면 네, 지금 요런 상태가 지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예, 이 상태에서 네. 그 참석하기 옆에 점점점 있잖아요. 요 자리 여기 점점점. 네. 예, 거기 누르시면 거기에 공유가 있어요. 예. 예, 그리고 그 공유 누르시고 오늘은 그냥 게시 눌러 놓으시면 그걸로 공유가 될 거예요. 본인 타임라인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뉴스피드에다가 예, 뉴스피드예요. 네. 그 뉴스피드에다 올리면 내 타임라인에 들어온다는 소리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예, 그거를 나만 보기 하거나 친구만 이렇게 해도 돼요? 그거는 이제 마음대로 하시는데요. 페이스북 하실 때는 예, 그 가능하면 전체 공개로 하시는 거. 전체 공개하는 게 좋아요? 그거를 항상 디폴트로 생각을 해 놓으시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지?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묵상을 좀 자꾸 해 보시는 거. 예, 그게 좋아요. 예. 저는 나만 보기를 많이 해요. 네. 나만 보기. 나만 갖고 간직하고 싶은 거? 예, 그치? 근데 이제 뭐라 그럴까? 우리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해 보시면 나만이라고 했던 게 나만 가진 게 아니라 스스로 고립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SNS를 좀 그냥 지금은 많은 생각하지 마시고 SNS를 쭉 오래 써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뭔가 느낌이 올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그 안선영님 화면 한번 공유해 봐 주시겠어요? 네, 잠시만요. 지금 네. TV에 공유를 해봤습니다. 저도. 예. 그러면 예. 제가 두 분 거에다가 공유해버렸네. 자, 거기 보시면 현재 열린 탭 두 번째 오른쪽에 유연 공간 구글 드라이브가 열려 있죠. 구글 드라이브, 그건 닫으셔도 되고, 예. 그거 선택하시고, 예, 그 상태에서 새로 만들기 눌러서, 예, 그 다음에 구글 문서 선택을 해주세요. 예, 만들고 공유 누르시고, 거기에다가 되는 대로 아무 말이나 적어 보세요. 딴 데서 복사해서 붙여 넣으셔도 되고, 예. 예, 그 다음에 본문도 뭐 몇 글자만 적어 보세요. 예. 자, 이 상태에서 파일 메뉴에 가보시겠어요? 파일 메뉴에. 네, 예. 거기에, 다운로드 보이시죠? 네, 맨 아래 뭐가 붙어 있어요? 출판물이요. 무슨 출판물이요? 이폭? 이법이 뭔지 아시죠? 이게 전자책. 예, 그게 전자책이에요. 네. 예, 이제 화면 공유 풀으셔도 돼요. 왜 웃으세요, 갑자기? 너무 쉽게 지금 제가 한 2분 설명 들었나요? 네. 네, 2분 만에 해결해 주셔가지고요. 전자책 끝. 예. 그러니까 뭐냐면 구글 드라이브 안에 있는 구글 문서는 전자책 만드는 기능이 내장돼 있어요. 예, 그래서 구글 문서나 아래 한글로 문서를 만든 거를 구글 드라이브에다 업로드하면 그러면 구글 문서로 바뀌잖아요. 그 상태에서 파일 메뉴에 가셔가지고 조금 이 모양만 잡아가지고 파일 메뉴에 가서 바로 내보내기 예 하실 때 그렇게 이북으로 저장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네. 네, 뭐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네, 아닙니다. 제가 조금 더 써보고 네. 그때 또 나중에 이제
요거는 이제 처음 물어보신 거니까 일단 충격이 좀 가시고 나면 예,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PDF 다루는 방법이라든가 예, 우리 그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것도 PDF 다 만들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예, 거기 있는 글 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표지 만들어 붙이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또 좀 더 전문적인 그 이북 제작 도구들 있잖아요. 한 레벨 더 들어가고 싶을 때 그런 거라든가 나중에 그런 거 필요하시면 그 다음 단계도 해드릴게요. 근데 우선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조금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질문 없으시면 마쳐도 될까요? 네. 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제 시간에 못 들어